최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는데도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지 못해서 한편에선 볼멘 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자세한 내막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아주 밝다고요. 네, 이달 들어 국내 주요 기관들의 경제 전망 발표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네. 전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희소식이었습니다. 예, 먼저 이달 초에 OECD가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올렸습니다. 네. 이어 한국금융연구원은 2.1%에서 2.5%로 전망치를 높였고요. 예. 가장 최근인 지난 16일에는 KDI가 종전 2.2%에서 2.6%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기간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폭이 0.4%포인트로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망 기관들이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수치를 조정을 하는데요. 예. 0.4%포인트면 상당히 큰 변동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체 우리 경제 어떤 측면을 좀 긍정적으로 봤길래 이렇게 전망치를 올려졌는 겁니까? 네, 지난 방송에서 추경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올해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당초 금융시장에서 예상했던 0.5에서 0.6%를 큰 폭으로 웃도는 그런 실적이 나온 건데요. 예.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자 OECD와 KDI 등 주요 기관들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에도 변화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 성적을 보고서 2,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좋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황과 함께 살아난 수출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면서 연간 성장률을 2%대 중반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성장을 이끌어갈 거다.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앞에서 OECD 전망치가 2.6%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2.6%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높은 겁니까? 네, 우선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1.4%였습니다. 네네. 올해 2.6%를 만약에 찍는다면 예. 단순 비교를 해봐도 작년보다 경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장률 수치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2% 내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2.6%라면 잠재 성장률을 훌쩍 웃도는 그런 성적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도 혹시 성장률 전망을 높여잡는 분위기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GDP가 깜짝 성장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부와 한은도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성목 부총리와 이창용 총재가 이미 전망치 상향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예. 문제는 이제 얼마나 올리냐, 이제 변동폭인데요. 네. 정부는 올해 초에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연간 성장률을 2.2%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한은은 지난 2월 경제 전망에서 2.1%를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를 했고요. 네. 한은은 이번 주 목요일인 23일에 수정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통위 회의가 있죠. 예, 그때. 네. 그리고 정부는 6월 말 또는 7월 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네.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네. 그러면 실제로 만약 당국이 전망치를 올려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그 판단에 당국에서도 동의를 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분기 GDP 발표 이후에 이제 기재부에서 낸 평가 코멘트를 좀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때 코멘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 그리고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의 복귀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네. 1분기 GDP가 워낙 잘 나오긴 했지만 정책 당국에서 내놓은 코멘트 치고는 상당히 강한
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네. 특히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나온 것은 속보치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서 발표된 여러 지표 흐름을 보면 GDP 속보치가 잠정치로 수정될 때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낙관론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거네요. 네. 예, 당국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좀 모든 측면에서 다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예. 이제 수출과 내수에 대한 진단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방한 관광객 증가와 서비스업 생산 개선 등을 근거로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 정부가 보는 지금 현재 내수 상황은요. 본격적으로 내수가 좋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고요. 네네. 정부에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에 이제 당국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경기 지표상 회복을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들을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제품을 찾는 수요는 많긴 한데 정작 우리 국민들의 소비가 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네. 경제 부문별로 나눠보면 수출과 제조업 생산은 정부에서도 좋다고 보고 있고 예. 지표상으로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수 지표인데요. 보통 내수라고 하면 소비와 투자 부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비는 다시 서비스 소비와 재화 소비로 구분이 되고요. 투자에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있습니다. 이런 세부 지표들을 다 살펴봐야 정확한 경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소비 지표 중에선 서비스 소비는 나쁘지 않은데 재화 소비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네. 투자 지표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모두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건설 투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위험 등으로 올해 내내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소비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 그나마 수출이라도 잘 돼서 다행인데 그런데 이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일부 품목들만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분기 그 GDP 성장률이 잘 나오고 최근에 여러 경기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는 데에는 수출의 지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반도체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올해 4월까지 관세청 수출 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7%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증가율이 3.2%로 떨어집니다. 또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자동차까지 빼버리면 증가율이 0.4%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좀 많이 쪼그라드네요. 그런데 이 수출이 잘 되는 거하고 내수 경기가 좀 관련이 있습니까? KDI 연구진이 최근에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네네. 바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예.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수출과 금리가 내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요. 먼저 수출부터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회복은 시차를 두고 올해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올해 소비와 설비 투자를 각각 0.3%포인트 그리고 0.7%포인트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내수를 위축시키는 또 요인으로 반대로 작용한다는 점인데요. KDI에서 누적된 정책 금리 영향을 분석했더니 올해 소비와 설비 투자를 각각 0.4%포인트, 1.4%포인트 감소시키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감소시킨 폭이 더 크네요. 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수출 호조가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보다 고금리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고물가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영향까지 감안하면 수출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수가 살아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 최종 성장률이 지금 전망치대로 잘 나오려면 이 수출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금리 수준도 내려가야 한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까? 네, 기준금리 결정은 이제 한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나 KDI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 금리가 인하가 돼야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KDI는 최근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 물가 상승세가 목표 수준에 수렴해 가는 속도에 맞춰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쉽게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내려오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제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아직은 하느니 금리를 언제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내수에 대한 전망도 좀 불투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뭐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금통위 회의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